회장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 조금 늦어진다고 시작을 하고 회장님 오시면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화재학과 선생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모르셨거든요. 이 선생님도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많이 참석을 못하셔서 좀 더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야경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캐스팅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지난번에도 1등으로 이렇게 꼭지 다뤄주셔가지고 배혜금 선생님 1등으로 소감 발표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인생 속의 배혜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공부는 못해도 여기서도 1등 하게 되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제 글은 인생 수업인데 117호에 있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대신 제가 한강 시집을 아마 5년 전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 한강 작가의 특징이 타인의 아픔으로 본인이 굉장히 아파하는 거라서 저는 이 시집을 고전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힘들어서 제가 오히려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짧게 요거 시 한편 일러기로 제 소감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름날은 한가 검은 옷의 친구를 일별하고 8일 전에 돌아오는 아침 자차 밖으로 늦여름의 나무들 햇빛 속에 서 있었고 나무들은 내가 지나간 것을 모를 것이다. 지금 내가 그중 단 한 그루의 생김새도 떠올릴 수 없는 것처럼 그 잎사귀 한 장 몸 뒤집는 걸 보지 못한 것처럼 그랬지. 우린 너무 짧게 만났지. 몸을 떨어 울었다 해도 답이 없었지. 새어들 손구멍 없었지. 소리 죽여 두 손 내밀었다 해도 그 손 향해 문득 놀라 돌아갔다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한강 교육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문학상을 받게 되리라는 게 소식이 듣고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여쁜 여인과 함께 걷는 꽃 김세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이번 호수에 뭐 내게 글을 하나 쓰긴 싫었어요. 싫었는데 금년에 제가 결혼한 지가 50주년이 돼가지고 그 머리를 어떡할까. 나는 평생 자랐을 때는 뭐 생일 뭐 이런 거를 챙겨 받은 일도 없고 챙겨준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고 사는 거 생기면 금년 지나가면 또 내년에 또 오는 것이고 그리고 대강대면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남자라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 이제 거의 뭐 80이 돼가니까 그게 그래서 아니 생일날 인박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던 얘기를 책에 썼습니다. 책에 썼는데 그 마지막에 그번 여행을 크루즈 여행으로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9월 추석 지나고 9월 말에 한 달 동안 알라스카를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알라스카를 갔다 와서 잠깐만 얘기하고 마쳤어요. 9박 10일 동안 갔는데 전 비행기 타기가 아주 싫어요. 비행기 타기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시애틀까지 가가지고 시애틀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 타라 부르고 하는데 또 프린세스 디스커버리 호인가 뭐 그런데 그게 크루즈 여행
객이 여객이 3,600명이고 그 기배 안에 종업원이 1,500명 되고 한 5,000명이 넘는 걸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더운 때에 그때 한참 더웠거든. 더운 때에 비행기 12시간 타고 나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밑에 많이 키우는 다른 사람 때문에 에어컨을 뺐지 내 스스로 에어컨은 안 써. 그냥 집에 있으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는데 1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내리니까 내가 감기가 확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2018년도가 미국 갔다 오다가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마비가 돼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내가 첫 번째 책을 냈는데 마비가 돼가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응급실로 가고 막 그게 이게 좀 혹시 뇌졸중이 뭐 있는 거 왔는데 그래서 자동차가 그냥 1시간마다 10시간 정도 가는데 1시간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 이튿날 배를 타는데 눈이 얼마나 아픈지 따뜻 아픈지 간디는 들고 그러니까 약이나 먹고 진짜 배 안에서 자다가 흔들리는 뱃속에서 참 한 열흘 밤 자다가 그냥 왔어요. 근데 거기서 3번은 이제 바깥에 육지로 그때 알래스카 주도가 주노라는 시예요. 그걸 한번 나가고 그다음 뭐든 기차 타고 나가는 데는 배가 저반을 못 해가지고 파도가 제가 저반을 그건 뭐 옵션 주고 했는데 캔슬 되고요. 한 번은 배에서 또 작은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뭐 왔어요. 그 국내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킹크랩 그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래서 3번 육지에 내리고 밴쿠버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느끼는 게 항상 뭐 우리 얘기하잖아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노니까 지구는 빙빙 도는 것 같고 감기약 먹고 나니까 정신이 배는 흔들리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나지고 발고 그냥 자니까 그 50분 되면 재미없고 나가보니까 그 크루즈 여행을 해서 대략 뭐 그거 가보니까 뭐 춤도 춰야 된다 했고 뭐 정장 못 썼다고 개뿔이나 뭐 정장 옷이 뭐 필요하지도 않다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무슨 이 아티스트들 그 와인 글라스 이뭐 거꾸로 써가지고 이렇게 뭐 저하고 만든 그런 아티스트하고 사진 찍으려고 밥 먹고 끓으려고 정장 넥타이를 오라고 한복을 가져오든지 가져오라고 그런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뱃속에서 그렇게 고기 음식을 잘 안 먹다가 그만 계속 먹으니까 그것도 조금 힘든 일이 아니고 느낀 거는 여행이 그렇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젊었을 때 가야 되고 그걸 한 번은 가볼 필요가 있다. 고생을 하더라도 한 번은 가볼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예를 들어 만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갔는데 19명이 갔어요. 18명이 부부고 부부 9사람하고 외로이 혼자 오는 그 여자분 혼자 아들들이 좋은 데서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인생 지나간 얘기하고 그런 데서 좀 뭐 기분이라도 내려고 와인을 한 병 들고 왔어요. 요새 막 한 번씩 통화 안 된다. 집에서 와인을 한 병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안에서 우리 한국 사람 그 팀끼리 먹으려고 몇번 갖고 왔다가 바로 가져가더라고. 가다가 아닌데 저기 그 가이드가 특별히 가이드가 철저히 그런 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에 들어가지고 다른 것도 안 가져가지 다른 거는 책을 어떻게 사다 가이드 부탁해서 따봤다고 따가지고 우리 방에 매일 사람 모아서 앉아가지고 와인 한 병 절차 가이드
되돌아가고 돌아올 걸 거기서 겨우 철착을 왔어요. 그런데 뭐 빙하 같은 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북극에서만 떨어지는 빙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빙하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기대하면 아니고 그냥 외국인들, 중국인들이 대부분 중국인들이 많더만. 중국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한국 사람은 우리 다른 사람 단체도 있는데 그 팀 19명 하고 내가 만약에 힘들다고. 뭐 자연을 구경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인간과 사람과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돌아오는 것 이인저를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내를 다녀왔습니다. 8달에 가셨어요? 9상에 18명 하고 아니 몇 월달에 가셨어요? 9월 말에 그때 추석 지나고 그때가 알라스가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기도 하고 네. 7월달에 7월 15일부터 가는 게 제일 항상 그때는 하니까 알라스가 계속 비가 오고 뭐 그쳤다 비가 오고 그쳤다 그런 기후가 돈 들고 안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또 물어보니까네 알아서 뿐만 아니고 큰 지에 다녀서 누구만 다녀요. 그 원팀 중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일반 여행 안 가고 저 지중해로 나만 그때 아프리카로 그렇게 간다고 그 글에다가 썼는 것 덕분에 여행 참 특별한 경험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썼으면 안 가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두 분 이렇게 건강하셔서 그 원여행을 하시고 오시고 저렇게 돌아오고 느껴서 감사합니다. 저 회장님 지금 도착하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원래 학교에서 멀리 사는 사람은 지각을 안 하는 건데 좀 시간 가난해가지고 새벽 이렇게 집밥도 안 먹고 새벽에 나서서 일정을 시작했는데 좀 수초동에서 좀 아쉬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자리라서 제가 자리를 미리 끝낸 형편이 못했습니다. 여의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는 거는 좀 다음 주에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했습니다. 대신 뭐 한평에 이전에 새로 이번에 글 쓰신 분들이랑 책 내신 우리 권 선생님 비롯한 여러분들 참 축하드립니다. 특히 신인상 받는 분들이 우리 금년에 가을 행사를 서울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이면 저희들이 창간 20주년이니까 이제 좀 근골이 튼튼해져서 이제 우뚝 서서 이제 좀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국의 우리 에세이스트 출신 작가들 분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과반수 이상이 서울주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작년에 창간기념 행사하면서 제가 전신이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느꼈지만 출신 작가들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종전에 여러 번 기획해서 금년에는 가을 행사를 전라도 쪽에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깊숙이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가을 행사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출신 작가들을 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상당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좀 모아서 가을 행사 때 내년에 창간 20주년 행사 때 적어도 우리 출신 작가들 얼굴을 한번 보고 새 출발하고 좀 단합하는 자리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아무리 재산이 많고 무슨 재원이 좋고 그래도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 접촉면이 높진 못하지만 제가 역할을 못 하고 있죠. 근데 회장 이렇게 일을 심부름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각 회원들한테 좀 연락하는 걸 우선으로 해서 좀 연락을 하고 뭐 하고 노력을 했지만 작년 창간 기념회도 그렇고 근데 가을 행사를 좀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어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많은 숫자가 저게 오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신경 쓰셔서 작년 가을 행사 때 가급적이면 좀 많이 모여서 우리 좀 새로 잘해보자는 이런 분위기 만들고 내년 그 창간 행사가 참 우리 성년을 맞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잘 진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늦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뭐 좀 개인적으로 뭘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떠냐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힘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말씀 좀 개인적으로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필수님이요. 황혜란 선생님, 조연시대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혜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117호에 제 글이 실리게 됐는데요. 제가 세 분의 선생님께 글이 좋다는 연락을 받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깊이 통찰해서 쓴 글은 아니지만 우연히 종로에 갔다가 겪은 일화를 가지고 제가 쓴 수필이거든요. 요즘 시대가 너무 경제 시대이고 1인자만이 주목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는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요즘 이제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케이블에 너무 많은 드라마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거의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서 본 조연들의 하나하나를 봤을 때 너무 인상적이었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주목받지 않아도 그 한 컷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조연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그 글을 쓰게 됐고 저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부로서 제가 뭐 어디선가 1인자가 될 일은 거의 없겠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하나하나의 삶이 다 너무 빛나고 제가 무언가 큰 일을 이루지 않아도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다 빛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쓴 것이거든요.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죠. 우리 정말 기이한 얘기입니다. 네, 김병숙 선생님 프로포즈 모시겠습니다. 이벤트 그대와 나 읽어보셨나요? 네. 제가 맨 앞에 실리다 보니까 엄청 영광이죠. 그런 만큼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나 궁금하고 또 책임감이 느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말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여기 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SS는 오면 굉장히 떨려요. 너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글을 쓰고 나서 문우들한테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전화하신 분들은 다 잘 썼다고 전화하신 거지만 알아요.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살짝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언제까지 쓰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중점을 부부의 사랑에 맞춰서 지금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이고 또 제일 저의 경험이 많이 녹아있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해봐야지 하는
저희 김정환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을 때 사랑 얘기라고 해가지고 망설임 없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걱정이죠. 어떻게 써야 될지. 그래서 다시 여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무엇을 써도 지금까지 쓴 것보다 더 잘 쓸 거고 반드시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참 제가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신비한 힘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그렇게 쓸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남편이 아파서.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제가 전에 우리 치매 어머니 시어머니 모실 때도 제가 글을 발표했을 때 월평을 쓰셔가지고 그 문학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 평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그 글을 쓰면서 선생님께서 그 해주신 거기 글에 써진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글이든지 문학이 되는 시점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또 한국사는 그 해당이 됐을 때 또 전화를 하셔서 나는 그 한 사람이 한 단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평화롭게 이끌어가는지를 봤다. SX는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처럼 나도 그런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내가 회장이 되는 내내 가슴에 품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고맙게 2년을 지내고 회장에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4월에 제가 평론 등단을 했어요. 등단하자마자 사실 저 평론 등단은 부끄럽긴 하지만 등단하자마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세미나는 주도를 해서 많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패널로 나선 건 처음이에요. 선생님께서 선물로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누가 나한테 그런 선물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요번에 이런 그 이벤트 그대와 나를 제의하셨을 때 선생님께서 주시는 이 과제가 나를 또 어떻게 변화시킬까? 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를 써도 잘 쓴다고 하는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예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남자의 얘기를 요리를 할까 막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남편도 굉장히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에 계기가 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김정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 옛날에 그 시지콜커란 얘기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않으면 그 모든 기억이 다 휘발될 것 같아서 그냥 다 소환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 이거 쓰면서 굉장히 오글거렸어요. 조정훈 선생님한테 보내면서도 혹시 너무 오글거리는 얘기해달라. 근데 그리고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것이 너무 사람들한테 독자들한테 너무 뭐랄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잘 읽힌다 얘기를 해주셨을 때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아무 사건도 아닌 이야기를 또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살면서 이 사랑이 익어가고 깊어지고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보다 연배 높으신 어르신 무느님들한테 전화도
그리고 또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분이 굉장히 부인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글이 나온 거 보면 엄청 따뜻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는 그 외 남자분들도 뭐 특히 여자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속마음은 항상 따뜻하고 이제 부부가 같이 걸어가는 그 방향에서 너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봤어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내 친구가 남편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실 때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뭐 강아지도 사주고 또 얘를 날처럼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종교도 같이 하고 나 없으면 어떻게 사나 내가 당신보다 하루만 더 늦게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이렇게 이쁜 당신을 이 세상에 놔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게 큰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글로 안 남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부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아는 게 요것밖에 없어요. 제가 부부의 사랑의 부부 관계 이런 그러니까 가족 얘기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다음에 쓰실 분들은 더 화끈하고 더 멋지고 아주 기대 짜릿한 거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코너 잘 되기를 바라고요. 많이 호응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얘기가 우리를 살리는 얘기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잘 써주신 작가이시고 말씀 잘해주시니까 작가님이 또 빛나는 것 같고 한 번쯤 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필진 소개는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필진은 아니지만 여기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께 말씀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에 따르는 날마다 오는 거 아니십니다. 물론 꼭 싫으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감정 같이 와주시는 저희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제일 먼저 지금 서울지회장님으로 수고하시고 작가의 부회장님이신 요양원 선생님 모시고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굉장히 우리 사무총장님이 많이 안 오실 것 같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가 좀 달라졌죠. 이게 이제 다 사연이 있는 게 얼마 전에 제가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한강을 걷다가 한강대교 밑에 보면은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쉬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참 제가 20살 때 문학을 꿈꾸면서 제 소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는 여주 작가가 되겠다라는 거였는데 딱 그 타이틀 그대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이뤘어요. 할 일이 없어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요전하기 위해 너무 늦었고 그렇지 요전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늦게 왔어. 그래서 제가 그날 밤을 꼬박 세웠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이제 뒤척뒤척 거리면서 그래도 나한테 문학의 DNA가 남아있구나라고 이제 좀 스스로 자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 다음날 미친 듯이 미장원에 가갖고 원장님한테 자를 수 있을 만큼 마음껏 잘라주세요. 그래서 그 자르면서 자꾸 본인이 묻더라고. 더 잘라도 돼요. 그래서 더 자르세요. 더 자르세요. 그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이 머리카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풀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강이 노벨문학상 받은 거를 저는 제 머리 자른 걸로 풀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세미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번에 이제 11월 16일 날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 일정을 우리 임무서 선생님께서 이틀에 걸쳐서 그 동선을 다 알아보시고 다 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임무서 선생님께서 오늘 직접 발표해 주시겠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 우리 임무서 선생님께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임보석 선생님 그럼 다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유인물이 뭐 둘이 이렇게 같이 봐주세요. 서울지회의 이번에 고태현 회장님께서 아주 중책을 맡아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우선 이게 저쪽에 방화동에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참석하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참석하기 가볍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월요일날 갔어요. 제가 전철 내려서부터 유수 호스텔까지 가고 오면서 또 그 서울식물원하고 이렇게 왔더니 월요일이라 또 문을 닫아놨더라고. 또 여기는 어제 다시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이제 와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국제 청소년 센터 유수 호스텔. 그래서 앞에 그 인터내셔널이 붙습니다. 이게 김포공항 근처에 있어요. 김포공항도 역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주로 인터내셔널로 오는 그런 지역인데 오실 때는 지하철 5호선 방화역에서 이제 그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 근데 5호선 가지고는 뭐 이렇게 불편하시기 때문에 거기 여러 뭐 9호선, 공항철도, 서해선, 김포 골드라인, 뭐 빨간 버스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하여튼 전부 김포공항에만 내리시면 돼요. 김포공항에만 내리셔서 두 정거장만 가면은 방화역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한 슬슬 한 200보만 걸으면 돼요. 내가 몇 번 하잖아. 그래 걸어봤어요. 연간 거. 연간 걸은 걸 그냥 슬슬해서 한 200보 걸으면은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그냥 끝까지 올라가면 그 산거리 대화산 밑에 거기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 그 안에 16일, 17일 날 하는 그 계획 식사, 요거는 이제 작가회에서 이제 전부 계획을 세우실 텐데, 그게 끝난 다음에 대충 아침에 그 나가는 시간 한 10시쯤으로 잡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딜 가냐면 서울식물원, 서울 보타닉 파크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미국의 무슨 공원, 싱가포르의 무슨 뭐 이래가지고 이걸 전부 참고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그 보타닉 파크를 그 한강 물이 들어오도록 해가지고는 그런 만들었어요. 거기 온실이 있고 또 온실에는 그 지중해관과 열대관이 있고 또 한국의 그 정원, 뭐 주재원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선이 상당히 그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전철을 다시 타고 김포공항까지 두 정거장만 와서 김포공항에서 다시 한 정거장 9호선 급행 한 정거장 보면 마곡 나루역이 돼요. 그래서 그 김포공항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제 그 동선을 확인하고 몇 번째 칸에서 타면은 그 다음에 옮기기가 제일 좋다 해서 그거까지 여기서 다 적어놨어요. 뭐 2-1칸이라든가 5-4칸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그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곡 나루역에 하차해서도 서울식물원 이렇게 쓴 걸로 나가게 되면 도로를 만나게 돼요. 근데 서울식물원 연결 통로로 이동해야만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주재원하고 온실을 이제 그 보게 되는데 여기서 65세 이상은 무료, 그 다음에 미만은 5,000원. 그러니까 주재원과 온실까지 합해서 우리 재무위원장님께서 그 재정 계획을 짜실 때 이거 참조를 하시라고 이렇게 써주셨고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문제를,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큰 식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근에는 큰 식당이 여기 보타닉 푸드코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그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세트가 한 2,000원 좀 더 비싸. 예를 들어서 크림 스파게티는 12,500원, 스파게티 세트는 14,500원. 그 밑에 이제 수제 등심 돈가스는 11,500원, 돈가스 세트는 13,500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산업기 우동이라든가 육개장이라든가 이렇게 메뉴가 한 뭐 수십 가지 되는데 요 네 가지를 제가 뽑았어요. 요 중에서 이렇게 뭐 헷갈리지 않게. 왜냐면 사전에 이걸 예약을 해야 돼요. 인원을.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일찍 몇 명이나 갈는지 그쪽에 해놔야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가격도 예산이 되면은 플러스 된 걸로 하고 예산이 안 되면 기본으로 해도 뭐 아침 잘 먹고 나오니까 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원래 경제미술관을 한번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면 좋은데 이거 다 돌고 밥 먹고 그러면 졸리기도 하고 힘들어요. 또 가서 또 새롭게 뭐 미술관을, 경제미술관은 뭐 우리 아주 인왕채색도라든가 금강전도에서 우리나라 조선국이 최고의 그 진경산수를 이제 거기 가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 오는 이렇게 전철을 타러 가는 길에 선두암 문화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경제정선 선생의 그 미술을 약간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벼운 그 코스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바로 가면은 9호선 양천역이나 향교역, 5호선 발산역으로 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선과 여기 이제 그쪽에 모일 때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 그 외지기 때문에 오시느라고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이 동선을 우리가 써줘야 이걸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편하게 오실 수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앞에서 뭐 안내하고 전부하는 건 우리 존경하는 이태원 선생님이 잘해요. 자꾸 저하고 그래가지고 뭐 깃발을 하나 만들었던 제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차지를 취해가지고 최대한 그 힘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뭐 동선부터 보여드리고 서울지회에서 이번에 뭐 고태현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가을 세미나를 많이 참석해서 SS의 새로운 20주년을 맞는 그 역사적인 우리가 한번 뭐 기록하자 하는 그런 뜻에 따라서 제주 고태현 회장님 제주에서 이렇게 뭐 우리 어디 안방 오실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서울지에서 한번 하자 그래서 막 그 뜻에 맞춰서 회장님 잘 모시고 가을 세미나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저희 권은민 선생님 지금 바쁘신데 시간 좀 더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권은민입니다. 네, 오늘 또 여기서 뭐 고태현 회장님이랑 여러 선생님들 뵙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호에는 그 필지는 아닌데 그 에세이스트 작가가 어떤 그 즐거움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호에 보니까 이 어떤 분이 스님이 쓸 글 쓴 범념 스님,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범념 스님이 일본 하이쿠에 대해서 쓴 글이 있던데 거기에 이제 주소지를 홍윤사, 경주에 있는 절이거든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2, 3주 전에 이제 경주에 갈 일이 있어서 토요일 아침에 어슬렁어슬렁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전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이제 갔더니 마당에 그 비구니 절이에요. 여성들이 있는 절인데 마당에 어떤 분이 풀 뽑고 있길래 제가 법령 스님을 뵈러 왔다. 예약은 안 됐다. 그냥 그랬더니 좀 이렇게 오시라고 하더니 그 스님 뭐 누가 찾아왔는데요. 근데 누구 어디서 오셨다고 할까요? 그러길래 제가 에세이스트라고 했더니 에세 뭐 이분이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에세이 그게 뭔가요? 그래서 하여튼 작가라고 그냥 그 스님이 글 쓰는데 같이 쓰는 작가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그 들어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 스님이 1945년생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라고 하더니 이제 그 앉으라고 해서 차를 우려주시면서 이분이 이제 꽃차를 만드는 취미가 있으시다고 본인이 만든 꽃차를 우려주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둘이서 한 결과적으로 한 2시간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한 10분에 있다 올라가고 그래서 막 하시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뭐 영화관에 선생님 몰래 간 이야기를 하고 또 아버지가 뭐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너는 난 대학을 안 보내줄 테니까 네 알아서 하라고 했고 자기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 20대 후반에 승려가 됐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또 겪은 이야기도 하고 50에 또 일본에 유학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고 우리 에세이에서 보는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하여튼 뭐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냥 신나게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점심 나오겠다 싶었는데 제가 제일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했더니 이제 이분이 또 가시면서 그래서 제가 에세이스트는 어떻게 하시냐 뭐 여기 아냐 그랬더니 아는 사람도 없대요. 그냥 아무 적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저기 뭐야 맹난자 선생님을 잘 아시고 거기에 초대했고 그래서 우리 조정은 편집장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은 본 적은 없고 그래서 이야기를 잘 나눴더니 또 본인이 쓴 책 가면서라 남은 게 있나 하더니 가서 책도 하나 주시고 그래서 이 에세이스트 작가라는 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냥 무단히 찾아가도 아주 환대받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작가라고만 하면 일단 환대도 해주고 뭐 여기 상당히 작가라는 것 자체가 검증이 되고 또 이게 그런 또 취향이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아주 즐거운 경험을 했길래 보고차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 써서 저렇게 즐거운 경험을 하는 거를 전해주시니 우리도 같이 뿌듯해집니다. 네. 이브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아주 그냥 붕 떠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에세이스트사에서 큰 상을 저한테 금년에 주셨죠. 그래서 무슨 미스코리아의 왕관이라 쓴 것처럼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글을 잘 썼다고 상을 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글을 쓰라고 상을 주셨을 텐데 그 뒤로 글을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스스로 아주 그냥 속상해 죽겠는데 제가 큰 상을 받은 대가로 좋은 글을 못 쓰면은 다음 타자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그동안에 잘 나오지 않았던 이 모임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을 뵙는 게 제가 이 상을 치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팡이까지 세 발로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괜히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른 대접받느라고.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힐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오기는 좀 힘들지만 나와가지고 힐링이 아니라 아주 큰 기운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감사함을 항상 느끼고 있고요. 제가 목소리가 다 잠겨가지고 안 그래도 못하는 말 자꾸 말이 이렇게 멈춰서 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브림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제가 이브림 선생님 나이가 됐었을 때도 저렇게 멋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자 선생님 오랜만에 뵈요.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날짜 잘못 체크해가지고 여기 오는 날 뒤에서 SS 그 16호를 열심히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오고 싶은데 제가 좀 항상 바쁘게 살아요. 지방에도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또 올부터는 주변에 막 환자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제가 편한지 자꾸 불러요. 그래서 가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같이 걸어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었고 또 제가 글을 뭐 수필을 쓴다고는 하지만 그닥 저 자신도 그렇게 잘 쓰는 글도 못 내고 그냥 열심히는 하는데 이번에 또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또 받았다고 하고 또 이창호 선생님이 또 우리 한강에서 또 상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SST의 한 일원으로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좀 더 글을 많이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 계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이 진짜 훌륭하신 글들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도 잘하시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라고 해도 것도 없는 데인데 너무 그 배려를 해주시는데 건방지게 못해서 나왔습니다. 손안에서 시간 맞춰서 떠나려고 했는데도 늦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또 병원에 가서 제가 오늘 나 좀 나갔다 와야겠다. 어딜 가니? 에세이스트라고 여기 하지만 거긴 꼭 가야 돼. 당신이 언제 꼭 안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스트 여기 누구를 바꿔왔으니까 에세이스트 당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에세이스트는 정말 뭔가 생동감이 있다. 꿈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제 모지인 에세이 문학에서 2번이나 어디 갔는데 작가에서도 가고 에세이 문학에서도 가고 그런데 제가 집사람 때문에 빠졌어요. 근데 여기는 못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그 인연이라는 거, 그 인연 중에서도 또 끊을 수 없는 인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늘 그걸 가슴에 담고 있어요. 우리 김종환 선생님께서 제가 전달했을 때 서평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얘기로만 한 게 아니라 희망적인 얘기로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오늘의 이까지 참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운동력이 됐다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의리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인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SST 요번에 또 서울이니까 뭐 많이들 오시겠죠. 저도 그날 기꺼이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되니까 늘 건강하시고 또 그 무더운 여름 정말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제 어깨 쭉 펴시고 푸른 하늘 아래서 우리가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힘차게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복까지 다 빌어주시고 가십니다.
저희 김영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나중에 노벨상 저기 받으시면 그 기사를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시간 되면 이렇게 올리고 노력하고 또 시간 되지 않으면 못 없고 그냥 글은 제가 잘 물론 쓰지는 못하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좀 많은 것을 듣고 배워야 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간만 되면 이렇게 나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에도 책을 2권이나 내신 출판 작가십니다. 김영욱 선생님 너무 겸손하셨습니다. 자, 이순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오려고 부지런히 한 30분 일찍 오려고 왔는데 오다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3시인 줄 알았더니 2시더라고요. 모처럼 나오는데 그렇게 됐고요. 우리 애들이 남미에 가 있어서 걔네들이 이제 방학돼서 한 우리 집에 2달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쫓아가서 한 40일 있었고 한 3~5달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수필하고도 좀 멀어지고 책도 안 읽고 그냥 참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생각도 떠오르지도 않고 아까 그 2시간 3시간 착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꾸 요새는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참석하면서 작가님들 만나고 이러면서 마음 좀 새롭게 가지자 하고 오늘 신기일천하게 오늘 또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나오겠습니다. 친구들 보느라고 남미 여행을 가시고 멋있게 우리만 너무 부럽게 좋은 여행하고 만나고 그러셨답니다. 정말 분이 없으신 걸로 왔는데 우리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이수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에세이스트의 막내 라인 이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아들이 유치원생 7살이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요. 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요즘은 글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있는 독후감 공모전 준비해가지고 나갔었고요. 8월 달에는 제가 글을 쓰면서 살고 싶어도 남편이 그거를 아직 애도 어리고 하니까 지원을 잘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살 길을 찾느라 또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실습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사실은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언젠가 또 그 경험도 정리해서 한번 글로 남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따신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에세이스트 또 모임에도 나오고 하면서 제가 또 더 열심히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습 동안에도 매일같이 글을 썼어요. 왜냐면 실습일지를 매일매일 써야 해서 매일 글쓰기는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매일매일 열심히 글을 쓰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친구한테. 우리 임원들을 이렇게 오늘도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우리 활립을 맡고 있는 신경애 재무위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애입니다. 제가 늘 뒤에서 이렇게 받고 사진 찍고 준비하고 이런 일만 하다가 신년 한식 때 앞에 서고
아주 오랜만에 지금 10개월 지났네요.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합성에 이제 준비하고 좀 일찍 모였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막 올라오는데 이 시청역이라는 곳이 굉장히 생동감 있고 12시쯤 움직였거든요. 딱 그 계단 올라가는데 젊으신 분들이 막 식사하시고 이렇게 명찰 걸고 생기게 커피 들고 오시는데 와 좋다. 여기가 살아있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많이 못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임원진들 좀 그냥 그래 그냥 가족끼리 편안하게 놀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속속 정말 반가운 분들이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이블린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너무나 든든한 선배님이시고 또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오시는 거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정말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김계원 선생님 그 멀리서 오셔가지고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선생님. 신경이가 별로 소중하지 않으시나요? 좀 보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마음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 작가회의가 정말 아름답게 일궈서 가고 있고 저희 또 임원분들은 또 서로 기대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의 대표장님 그리고 조기순 선생님 저희 정말 든든하고 고맙고 언제나 위로가 되는 우리 임원들입니다. 사양하시니까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요. 이제 빠지신 분 없는 것 같은데 네 저희 김종환 선생님 모시고 오늘 총평 듣겠습니다. 좋은 작품이 을 읽고 나서 느꼈던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공백.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서사, 우리가 만들어낼 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깊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서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하고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병수 선생님에게 그때 사랑의 이야기를 쓰세요. 아마 이게 답일 겁니다. 이 시대의 그 답은 사랑일 텐데, 그러니까 거기 제가 이 노년의 에로스 쭉 하니까 우리 소정원 선생님은 엄청 싫어하시더라고. 무슨 에로스? 근데 로맨스라고 하기에는 차원이 틀린, 그러니까 지금 바디오 자체가 그 에로스를 고집을 해요. 그리고 한병철 또한 그 에로스를 고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에로스는 사실은 정열 때문에 그걸 고집하는 건가. 노년은 로맨스가 아닌, 그래서 제가 이병숙 선생님 좀 사연을 알거든. 그게 뭐 소문으로 들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병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이병수 선생님에게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뭘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니? 사실은 우리는 그 두 분의 사랑도 사실 갈 때까지 다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내일 모레 있을 그 이별마저도 전부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 우리가 말했다, 아까 우리가 그 로맨스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단계가 있어요. 그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사랑의 진리, 그 차원으로 넘어가는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 유병수 선생이 그 이야기가 끝나면 제가 거기를 바톤을 이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니? 배영숙 선생한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배영숙 선생한테 쓰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우리 권의원하고 배 선생하고
그 연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이야기 또 있고 이분들이 겪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권원이 완전히 아파하고 그쪽 해서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죽음도 몇 번씩 경험했던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 이야기도 그들의 그 서사 사랑의 서사도 우리가 남겨야 될 서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 중에 우리가 분명히 남겨야 될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업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세이스트 20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중에 제가 정말 속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는데 좀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전에 우리 있던 사무실에 책도 오고 뭣도 오고 막 그랬다 해서 그걸 가지러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여러 회원님들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보다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정은 선생이 지금 엄청 성기를 막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살아요. 저희가 지금 우리 조정은 선생도 본인의 사랑 이야기를 할 때가 어디 지금 조정 선생님 남군 되시는 우리 차 선생님하고 지금 우리 셋이 살아요. 조 선생 그분은 조 선생 집에 있고 그 집 하나 건너서 내 집이었어. 내 집이고 거기를 지금 우리가 SS 캠프라고 하고 거기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조 선생님 남편도 아주 크게 아프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실은 밥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서로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그 새로운 차원이라는 게 어디서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권 선생님이 난 철학도 모르고 뭐 어쩌고 하셨는데 철학 같은 거 몰라서 얼마나 다행이지. 아시는 거라고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 철학이니 뭐니가 지식인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뻔하게 다 알려진 거예요. 답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서사란 답이 있는 그 뻔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도 겪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겪은 것을 누가 알아? 뻔한 이야기잖아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AI가 글을 쓰는 시대가 됐고 그런데 제가 그 어느 글에 그 AI가 글을 써도 수필은 별 영향을 안 받을 걸? 이라고 했는데 사실 AI가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충분히 만들어내요. 그럴싸한 이야기를. 근데 우리 후배들이 참 고생하겠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럴싸한 이야기를 넘어선 이야기를 그들이 하려면 얼마나 고생할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해도 생짜로 아무 것도 없이 생짜로 한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끄집어냈는데 AI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 어떠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실무회로 글을 써달라고 하면 그럴싸하게 글을 쓰는 시대에 왔어요. 이게 글을 쓰는 시대. 그런데 우리가 글을 써본 사람들에게 AI가 만든 글을 보면
사람들은 그런 거에 알고 너무 뻔해 살고 하고는 전부 다 이게 웬만한 건 구분해낼 줄 아는 눈들이 있는데 우리 후배들은 아마 그보다는 AI가 써놓은 글로부터 시작할 줄은 몰라.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게, 새로운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우리들의 서사를 만들어내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간이 많으니까 항상 저는 선생님 말씀,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싶지만 항상 청평이 시간이 짧아서 너무 죄송했는데 오늘 감사하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출신이 아니신데 이렇게 우리 나와주신 김대현 선생님하고 이명수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6, 7, 8을 삼계탕 장사 힘들고 그리고 또 여고 동창 회장을 맡았어요, 서울에. 그래서 지금 저쪽에 8년 선배 언니들이 또 20년 좀 오셔가지고 지금 정신 잡수고 계속 이렇게 12일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 안동 출신 국외고등학교 체육대회라고. 그러면서 연간집을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이제 못 쓰면 못 쓰지 뭐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책임감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또 1년에 한 번이라도 글을 쓰니까 또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좀. 왜냐면 작년 회장 해놓고 원래 당장도 연간집 글도 안 내고 이거 뭐 어떡하나 이러면서 참 고민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산소를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썼는데 나중에 우리 진로를 만났는데 쟤를 위해서 내가 썼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글을 여러 가지 글 보면 나오는데 나는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빠를 50에 돌아가신 오빠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김민기 아침 이슬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오빠도 유신철폐운동 김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 와서 13살에 이제 세검정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아침마다 세검정을 지나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근무하러. 그러면서 이제 아침 이슬이 막 나오고 하는데 오빠 생각이 연자제로 감옥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갔거든요. 그 생각에 막 그리고 술로 이래서 50에 죽었는데 그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를 치유한다고 썼었는데 진료가 요번에 이제 김천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시험이 될게 올라와 고마워 같이 옷이나 한 벌 사자고 마침 왔는데 국군의 날이 왔어요. 여기 강화문은 막 국군날 진짜 볼만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같이 누볐어요. 같이 누비는데 내가 저 글은 얘를 위해서 썼구나. 얘를 위해서 썼구나. 얘들이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먹으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얘를 위해서 썼구나 하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저를 위해 썼어요. 내가 이제 오빠를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썼는데 그래서 정말 연간집이라는 것이 있고 숙제라는 것이 있으니까 상계탕만이라고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석 달. 그리고 또 동창회장 맡아가지고 그때 아래 준비하느라고 또 너무 힘들고 힘든 일이 많아서 그래 이제 밥 먹고 살려고 돈 벌 때는 그것도 안 써도 된다 하고 정말 적어놨었는데 이명수 선생님이 김종암 다경님 고맙다고 그러듯이 우리가 살 때 문득문득 이런 소재 글을 좀 써봐 하고 이렇게 던져주시고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스승님이 계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승하시고 제가 오늘 막 착각한다고 딸이고 또 김치부치개도 준비를 해놨어요. 묵은지 김치전을 체육대회 때 먹었거든요. 200명이 먹었어요. 저 선배님 여기 들어오면 아마 삼계탕 말고 김치전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 묵은 김치전을 구워서 저 언니들도 드시고 계시는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조정훈 선생님께서 아주 귀한 책을 좀 선물을 해주시겠다고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있었습니다.
국형 조태일 시인 기념사업회에서 만든 그 시인이라는 책, 연간집입니다. 42호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조태일 시인 다 아시죠? 옛날 4.19 때. 근데 이게 참 귀한 책인데 구하기가 어려운 책인데 아마 저 짐작컨대 이도윤 선생께서 아마 편집 주관이셔서 이게 지금 지난번부터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좀 저기 문제 작가나 신인상 받는 분들한테 여기 오면 단순히 꽃다발 하나 주는 것보다도 뭘 좀 하나 선물 주었으면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귀한 책을 오늘 그 전정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기 주셔서 신인상을 수상하시는 분들 오면 이걸 뇌물로 드리려고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원 선생님께서 멀리 오셔서 이제 한 권 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 몇 권 여분이 있어서 그저 앞으로 우리 에세이스트에 좀 크게 좀 도와주실 분들한테 좀 제가 뇌물로 한 번씩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뇌물이니까 잘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실치로 하피메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끝나고 사진 찍은 뒤에 이 자리에서 식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